BGM이 달라지니까 기분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약간 이 스튜디오 안에 꽃향기가 나는 것 같은, 꽃이 막 떠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있죠. 네. 어떤 부부는요, 결혼한 지 3년 만에야 각자의 책꽂이에 보관했던 책들을 섞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책장에 서로의 책들을 같이 꽂으면서 우리가 진짜 부부가 됐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책을 섞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도 퐁당 문학에 빠져보자고요. 오늘도 합니다. 문학의 퐁당. 오늘도 합니다 하니까 약간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게 느낌이 있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반가운 마음으로 화요일은 문학의 퐁당이죠. 책과 음악이 있는 미니 북콘서트. 오늘은 소설가 윤고은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퐁당 가족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윤고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소설을 쓰고 있고 또 요즘에는 라디오 책 관련 프로그램 통해서 책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책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EBS에서 지금 라디오 진행을 책에 관련된 걸로 계속 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 12시쯤에 방송을 12시.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퐁당퐁당에 놀러 왔다가 끝나고 이제 이동을 하면 됩니다. 우리 작가님이 사실 윤건 작가님이 되게 예쁘세요. 너무 예쁜데 마스크를 쓰고서 지금 방송을 하셔야 돼서 다행이네요. 저는 너무 속이 상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네, 제가 발목을 또 잡았어요. 세계 1위 하모니시스트 박종성 씨. 네, 또 왔습니다. 하모니시스트 박종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영혼의 단짝 피아니스트 조영훈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발목 붙잡혀온 피아니스트 조영훈입니다. 가지 마. 어딜 가. 여기 있어 그냥 나랑 같이. 그렇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계속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기대해 주세요. 이 두 분의 연주 엄청나요.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주일날, 일요일날 눈이 내렸잖아요. 네. 제 느낌에는 그게 첫눈 같은 느낌이어서 한방눈으로 펑펑 맞아요. 내려서. 맞아요. 어떻게 세 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저희 집 앞에서 사진 엄청 찍고 밖에 나가진 않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계단에서 미끄러지시는 분이 계실까봐 계단만 아침에 좀 쓸고 그리고는 계속 집에 있었습니다. 아유, 착한 청년이었어요. 조영훈 씨는? 저는 사실 첫눈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집에만 있었어가지고 아쉽다. 영상으로만 보고 그랬었는데 항상 그런 거 같아요. 첫눈이라고 하면은 어른이 돼서도 되게 설레이는 어떤 감정이 이렇게 쑥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밤잠을 설치고서 이렇게 쾌행한 느낌으로 오늘 왜 일요일인데 일찍 일어났지 새벽에 멀뚱멀뚱 앉아있는데 창밖이 약간 이상해요. 그래서 뭐지? 근데 뭐가 막 내려와요. 그래서 설마 하고 봤다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나중에 밖에 나가가지고 막 엉덩이 춤까지 추고 혼자 사람이 없어가지고 언니랑 둘이 막 그랬는데 윤건 작가님은 첫눈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누군가가 아마 쓸어둔 그 계단을 밟고 내려갔고요. 저는 내려가서 그냥 거리를 좀 걸었어요. 한 20분 정도 산책하는 길에 눈사람이 이제 나와 있나? 뭐 이런 거 좀 체크하려고 본인이 만들진 않고. 예, 저는 이제 눈이 그친 다음에 사람들이 좀 많이 만들어 두면 그걸 가서 세어봅니다. 2명 정도? 2명의 눈사람 만났고, 근데 보니까 어제는 10명 정도 있더라고요, 눈사람이. 단체로 많이 서 있는 곳들이 있어가지고. 특이하네요. 역시 작가님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만들고 그걸 왜 세세요? 궁금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뿌듯해요. 눈사람을 보면서 쟤는 좀 뭐 어떠네 뭐 이렇게 좀 얘기하면서 체크합니다. 네. 그렇군요. 뭔가 새로운 게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이 있지 않을까. 우리 윤고은 작가님께서는요. 지난 2004년 소설 피어싱으로 등단을 하셨고요. 소설집 1인용 식탁
이거 연극으로도 만들어졌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알로하, 그리고 늙은 차와 히치하이커, 그리고 블루마블의 평양이 있다면. 네, 소설집이 있고요. 그리고 장편 소설로는 해적판을 타고, 그리고 밤의 여행자들, 그리고 무중력 증후군 등 진짜 많은 작업을 하셨는데 좀 작품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한 2년에 한 번씩 큰 작품씩을 책을 하나씩 내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맞아요. 네, 그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네. 그냥 제가 좀 좋아하는 방식은 소설만 쓰는 거 말고 다른 일을 하나 같이 가지고 있으면 네. 뭔가 이게 반동의 힘이라고 해야 되나? 소설을 너무 쓰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라디오 진행, 문학에 관련된 책에 관련된 것들도 하고 계시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네. 그 전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계를 위한 일들을 하다 보면 소설 쓰는 게 굉장히 좀 탈출, 뭐 약간 진짜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 놓치지는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마르셨거든요. 근데 작가들은 보통 이렇게 글빨도 있지만 엉덩이 힘도 있어야 된대요. 앉아서 계속 글을 쓰셔야 되니까 그걸 잘 버티는 힘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특별하게 그 체력 관리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까요? 체력 관리를 요즘은 잘 못하고 있어요. 주로 먹는 거, 뭐 슈퍼푸드 소문난 것들 챙겨 먹고. 아이고, 그래요? 예, 그런 거 예, 먹고 그리고 이제 뭐 균형을 잡기 위해서 정크푸드도 먹고 뭐 이러면서 잘 먹습니다. 그렇군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윤고은 작가님하고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냥 이런 사소한 이야기인데도 좋네요. 좋아요. 기대가 됩니다. 윤고은 작가님의 작품을 너무 재밌게 잘 봐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그 윤고은 작가님의 책을 읽다 보면 전 다 많이 읽어보진 못했지만 네. 평들이 있어요. 그 윤고은만의 세상이 있다. 그 세상을 바라볼 때 뭐 어떤 하나를 지칭을 할 때라던가 보통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무언가를 윤고은만의 방식으로 부르거나 세상이 있는 것 같아서 그녀의 글을 읽다 보면 여기 현실이 아닌 윤고은의 세상으로 들어가서 함께 거니는 것 같은 산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평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제가 오늘 이 퐁당퐁당 들어오기 전에 저 밖에서 귤디님이랑 처음 뵀을 때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와 제가 시간을 확인했거든요. 아침 9시도 되기 전에 내 인생에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이런 칭찬을 받아본 것은 정말 처음이 아닐까 싶었는데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들을 이제 독자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너무 뿌듯하죠. 사실 작가는 좀 소설 쓸 때 좀 지도를 만드는 느낌이 있거든요. 뭐 미로 같은 걸 만드는 사람 느낌. 네. 그래서 먼저 가서 내가 만들고 답사도 하고 이러는데 그 다음에 이 세계로 누가 와서 누가 헤매고 누가 즐겨줄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쓰다 보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좋죠. 저는 항상 좀 의외성 같은 게 있는 작품을 쓰고 싶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읽어주신 것 같아서.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저는 독자라서 좋은 글을 만났을 때, 좋은 책을 만났을 때, 되게 매력적인 작가가 되게 매력적이고로 느껴지고요. 네. 책이 재밌으면, 글이 재밌으면, 그리고 그 작가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두 분은 어떠세요? 저요. 예술가들이 이제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게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뿌듯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기만의 세계관이라든지 자기의 색깔을 누군가가 이렇게 와서 같이 공감해주고 그런 것만으로도 이렇게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너무 어려웠나요? 네, 좀 어려웠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 예술 하시는 분들, 음악도 그렇고 글 쓰시는 분들도 그렇고 미술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일상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에 나만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거기에
마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뭐 이런 것처럼 내게로 와서 꽃이 네네 되었다. 그런 것처럼 그 자기만의 시각으로 의미를 부여할 때 거기서부터 예술이 좀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낭독으로 만나볼 윤고은 작가님의 작품은요. 최근 발표하신 소설집 부루마블의 평양이 있다면 중에서 골랐거든요. 6편의 단편이 이 작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양말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양말들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제 주인공 연지라는 사람이 눈을 떴는데 자신의 장례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설정은 우리가 많이들 뭐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에서 본 적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제 눈을 떴는데 네. 내 장례식을 지켜보게 됐고 그리고 이제 누가 거기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를 들으면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이야기가 그동안 있었던 이런 식의 죽었는데 내가 네. 유령인지 모르는 이야기랑 좀 다른 부분은 거기에 부여한 의미 때문인데 이제 시차라는 개념을 좀 적용을 했어요. 우리가 어디 다른 곳으로 갈 때 시차를 느끼잖아요. 네. 그것처럼 내가 죽었을 때도 내 몸이 감각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시차를 두고 좀 차이가 있고 마음이 맨 마지막에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런 시차가 벌어질까를 좀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를 나가면 그 몸에 시차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을 이렇게 잔다고 해서 몸이 따라온 게 아니래요. 그 기능들마다 어느 기능은 뭐 이틀 후에 도착하기도 하고 어떤 기능은 일주일 후에 도착하기도 하고 이런데요. 근데 이 양말들이라는 소설에는요.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는데 몸의 감각과 마음의 감각, 네. 죽는 시간들이 다른 거죠. 네,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좀 재밌게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흥미롭게 느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죽어서 이 사람은 그 상황을 설명을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떤 무언가들 유서라든가 아니면 남항대교, 네. 부산에 있는 남항대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나의 친언니는 라망이라고 불어로 연인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유서를 이 주인공이 1년 전에 그냥 글쓰기 수업의 과제로 유서 쓰기를 했는데 녹음을 한 거예요. 근데 네. 녹음한 걸 우리가 들을 때 왜 그런 발음들 있잖아요. 남항대교인데 똑바로 남항대교라고 하지 않으면 남항대교면 라망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해를 받게 되는 거죠. 내 삶에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어떤 남자가 네. 마치 못다한 사랑인 것처럼. 네. 그래서 내 언니는 이제 그 남자에게 고백까지 하고 대리 고백도 하고. 동생이 사실은 당신을 좋아했습니다. 고백도 해주고.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나의 이야기를 하질 못하는데 나의 죽음을 장례식장에서 보면서 오해들인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안 들리잖아요. 그렇게. 근데 나중에는 그랬던가 내가 뭐 이런 장면들도 있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양말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희 낭독을 해드릴 건데 이 양말들은 왜 양말들이에요? 이 주인공이 이제 네. 여기 등장하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사실 이 남자가 주인공의 결혼식 때 축가를 부르기로 약속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네. 결혼식이 이제 깨지고 그 남자와는 그냥 흐지부지 되었는데 네. 이 남자가 축가를 부르기로 했던 남자가 이명을 앓고 있다고 얘기했을 때 주인공이 조언을 해줘요. 이명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뭔가 굉장히 만만하고 쉽고 일상적인 소재로 다시 이름을 붙여서 불러봐라. 그럼 조금 더 쉽게 스트레스를 덜 받을 거다. 그때 그 남자가 고른 그 소품이 양말이었던 거죠. 단어가 네. 양말. 나를 계속 괴롭히는 이명을 양말이라고 지칭을 한 거네요. 네. 그래서 양말들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낭독을 해드릴 건데요. 어떤 장면인지 잠깐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들은 처음 결혼식 축가를 부르기로 한 남자였고 네. 결혼식의 신부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축가 섭외로 얘기하다가 한번 만났고요. 후라는 남자죠. 후. 네, 후라는 사람. 근데 이 후가 원래는 그러니까 결혼식 때 만났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만남은. 근데 네. 결혼식이 깨졌기 때문에 만날 일이 없어야 했지만 어찌어찌해서 내가 스산한 마음으로 살아있을 때 이제 이 후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그때 후가 만취한 나를 이제 집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그 장면입니다. 장면이에요. 오늘 후 듣고 있나 후? 네, 이 후라는 분이 또 노래를 왠지 잘할 것 같아서 제 목소리를 해도 되나 좀 싶지만 네, 오늘 후 열심히 역할은 해보겠습니다. 박종성 씨한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럼 아까 전에 작가님께서 설명해 준 그 장면 낭독해 드릴게요. 박종성 씨와 조영은 씨는 이어서 멋진 연주도 해드릴 겁니다. 자, 들으시는 동안 감상평과 질문 짤막하게 보내주세요. 저희가 선물 준비할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TBS 앱은 무료입니다. 낭독 시작할게요. 후는 내게 좀 걷자고 했다. 이 밤에요? 곧 해 떠요. 나는 갈짓자로 걸었다. 후가 어느 차 앞에서 멈춰서서 문을 열었다. 좀 있으면 드라마 소품팀 같은 데서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28만 킬로나 뛴 차거든요. 드라마 소품팀에서 왜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렇게 구형차가 등장하면 꼭 사고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차는 처참하게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꼭 그렇던데. 어차피 깨질 차니까 그런 걸 쓰나 봐요. 주인공이 구형차를 몰고 등장하면 사고 나겠구나 싶거든요. 나는 조수석에 앉았다. 후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로 서울을 찍고는 이렇게 물었다. 빠른 길하고 예쁜 길이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내가 대답하지 않자 후는 예쁜 길을 선택했다. 빠른 길에 비해 1시간 정도가 더 걸리는 길이었다. 밤이 되어 헤드라이트 불빛이 필요해지면 그때부터 차로 뛰어드는 것들이 생겨난다고 후가 말했다. 새벽 도로에는 간밤에 출동한 2-3개의 파편들이 남아있었다. 나는 얕은 비명을 질렀다. 앞에 저거 뭐예요? 후는 고라니라고 대답했다. 새라고도 대답했다. 다음부터는 무조건 양말이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그 낡고 낯선 차에서 잠이 들었고 깨어났을 때도 여전히 길 위에 있었다. 도로 위에서 죽은 무언가를 피해가느라 차가 휘청거리는 게 느껴졌다.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후가 대답했다. 양말이요. 후와 나는 여정의 중간쯤 휴게소에 들러서 콩나물국을 먹고 로또도 한 장 샀다. 예상대로 휴지 조각이 되었지만 그 로또 영수증을 버리지 못한 건 뒷면의 낙서 때문이었다. 후가 거기에 양말 한 켤레를 그려두었던 것이다. 신으면 종아리 중간까지 올 것 같은 길고 보드라운 소재의 양말을.
어떠셨어요? 아, 저 정말 둘이 네. 따라라 그 둘이 네, 진짜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기대 이상으로 또 이렇게 채워주시네요. 네. 진짜 또 시간 확인했다니까요. 네. 지금 아침 9시 40분쯤에 내가 이런 콘서트를 눈앞에서 몇 라이브로. 미터 두고 네, 라이브로 이렇게 들은 적이 있나 본 적이 있나 싶어서 네. 선물 같았어요. 아, 네. 선물 같은 시간이에요. 저희한테도 독자들한테도. 아, 진짜. 그 작가님의 책에 이 양말들 안에 보면은 그걸 얘기해줘야죠. 맞아요. 성시경의 두 사람. 네. 성시경의 두 사람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곡이 이 소설 중에 후라는 이분한테 축가를 부탁했던 곡 중에 하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곡을 골랐던 그 이유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 노래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이 소설에 등장한 의미 있는 곡이기도 해서 이 곡을 하모니카로 한번 연주해 보았습니다. 네. 네. 이 곡을 두 개를 선택을 하잖아요. 네. 내 결혼식 때 후가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노래 두 가지를 그 후가 네. 내가 자신이 노래를 두 가지를 선택을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하는데 나중에 두 개를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네. 네. 왜 그 노래를 선택을 하셨어요? 원래 이 소설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여러 갈래가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허락을 받은 제 친구의 경험이었어요. 제 친구가 실제로 네. 강릉에서 결혼식을 하게 됐고 베이스는 서울에 있던 친구였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축가를 불러줄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서 제 실제 이 소설에 나온 것처럼 무턱대고 강릉에 있는 실용음악학원에 전화를 해서 거기서 누군가를 만났고 그때 받게 된 이제 곡 중에 하나가 두 사람이었는데 성시경의 들어봤는데 이 소설의 느낌하고도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소설 쓰는 한 달 정도 동안은 제가 다른 곡은 거의 안 듣고 성시경의 두 사람만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들었어요. 네. 너무 물려서 그 다음에 한 달간은 또 안 들을 정도로 근데 다시 들으니까 또 좋고 네. 뭐 그랬던 곡이에요. 그렇군요. 유튜브에서 김혜순님께서요. 후라고 읽는데 저는 훈이라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조영훈. 훈? 아이고야. 훈 어떠셨어요 오늘? 굉장히 약간 네. 이게 저희가 저번 주까지 이제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문학의 봉당이었고 네. 이번 주부터 약간 시즌 2 느낌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뭔가 보너스 같은 느낌인데 네. 또 이렇게 제 이름을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아까 오진환 씨께서 귤디 취한 척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 네, 취한 연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책 안에 보면 세상에는 단지 순서를 좀 바꾸는 것만으로도 전혀 다른 표정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덜어 있는 것이다. 물론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다.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만 바뀌었는데 이야기가 전혀 달라지는. 네, 맞아요. 이 양말들에서 연지가 자신의 장례식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네. 네. 이 소설을 쓸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만약에 그러니까 사실 이 소설 속 주인공도 30대이기 때문에 네. 갑자기 죽음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갑작스러운 거죠. 갑작스럽죠. 네. 네. 만약에 내가 갑자기 그런 순간을 맞게 되면 내가 남긴 것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할까? 진짜 내 뜻대로 그렇게 해석할까? 혹은 오해가 될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잘못 해석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요? 죽으면 사실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공개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까 살아있는데도 그런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상한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고 이거는 그래서 찍었던 장면이 아닌데 쉬우니까 그런 장면을 갖다 붙이고서 이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아닌 장면이 있어요. 막 이런 것도 있고 연애 안 했는데 연애 한다고 그러고
네, 뭐 이런 장면들도 많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이제 비슷하게 자신의 삶에서 좀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오해받고 있는 이건 아닌데 이 부분이 아닌데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보이나? 이런 느낌이 든 경우들도 종종 있으니까요. 살다 보면. 네,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주인공 같은 경우는 그게 연애인 거죠. 그렇죠. 연애가 오해되고 네. 대리고백이 되는데 그걸 그렇게 억울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주인공 정도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자, 다음 이제 낭독을 해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갈 텐데요. 작가님. 네. 작가님 장편 소설 중에 밤의 여행자들. 네. 영국과 미국에서 출판이 됐어요. 네, 올해 출판이 됐습니다. 올해요? 네, 올해 번역 출판이 됐어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반응은 어때요? 반응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2013년에 이제 출간된 책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2020년이잖아요. 근데 이게 재난 여행에 대한 이야기여서 사실 코로나랑 너무 잘 뗄래야 될 수가 없게끔 해석이 되어서 네. 네. 아마도 많은 독자들이 좋아해 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기분? 사실 굉장히 작가가 된 순간부터 기다렸거든요. 저도 많은 번역서들을 읽으면서 컸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이러니까 좀 아쉽기는 해요. 네. 너무 아쉽네요. 더 세계적으로 쫙 뻗어나갈 수 있었던 작가님이신데 그렇습니다. 네. 밤의 여행자들 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낭독 연주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물러갈 텐데요. 그게 어떤 장면인가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주인공이 받아들이게 되는 부분. 나한테 왜 이런 시차가 발생했을까? 어쩌면 내가 그를 사랑했던 게 아닐까까지도 생각하고 싶어하게 만드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너무 시간이 금방 가고요. 금방 가요. 또 놀러 오고 맞아요. 싶어요. 저도 다음에 또 놀러 와주세요. 네. 윤고은 작가님의 자주 올 수도 있어요. 자주 오세요. 네. 윤고은 작가님의 네. 작품들이 좋은 게 되게 많거든요.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진짜 많습니다. 자, 윤고은 작가님의 양말들 중에 마지막 부분 읽어드릴 거고요. 박정성 씨와 조용훈 씨는 마지막 연주 어떤 곡을 준비하셨죠? 네, 처음 퐁당 초대석에 나왔을 때 연주했던 곡이라서 오늘 안 해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진짜 읽는 내내 이 곡만 생각이 나가지고 꼭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정했습니다. 제 자작곡 중에 흔적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하지? 혹은 내가 정말 죽어서 내 장례식을 보고 있을 때 과연 어떤 곡을 연주하고 싶을까? 어떤 음악을 들려주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때 떠오른 곡이 흔적이라는 곡이었어요. 이 흔적이라는 곡을 만들 때 저도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삶을 좀 돌아보면서 남아있는 많은 흔적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좀 지우고 싶은 흔적이나 감추고 싶은 흔적도 있고 하지만 그것들도 다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내 삶의 일부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던 곡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글과 좀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9374님께서 목소리에서 왠지 순수함이 느껴져요. 작가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작가님과 너무 반갑다고 감사하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자, 작가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영훈 씨와 박종석 씨는 다음 주에도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함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고의 궁극적인 수신자는 조문객도 유가족도 아니고 사망자 본인이라는 걸 나는 죽고 나서야 알게 됐다. 장례식장 2호실에서 이틀을 보냈고 육개장을 먹었고 입관까지 지켜봤지만 관 속에 누워있는 게 나라는 것은 아직도 완벽히 믿을 수 없다. 다만 몸의 죽음과 마음의 죽음 사이에 어떤 시차가 발생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게 됐다.
어떤 진실은 그런 오차 사이에서만 피어날 수 있어서 둔한 사람들에겐 단지 알아챌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다. 외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언제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를 알기 위해 복귀하는 동안 내가 목격한 건 하나의 가능성이었다. 어쩌면 나도 누군가를 사랑했을지 모른다는 그런 가능성 말이다. 그건 신축성이 아주 좋아서 나 하나쯤 꿀꺽 삼킬 수 있는 양말 같은 것이다. 나는 여전히 초록색 신호등에 맞춰 길을 건너고 배에 젖지 않기 위해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길 위에 무언가를 흘리기도 하면서 걷는다. 이제는 냄새도 맡을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후각이 아주 죽어버렸다는 것만이 뭔가가 흘러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해줄 뿐. 확실한 건 어떤 몸 하나가 좀 전에 불탔거나 곧 불타게 될 거라는 사실이다. 나는 그 반대 방향으로 걸을 것이므로 어떤 몸과 어떤 영혼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질 것이다. 걷다 보면 도로가 보이고 도로 위에 두 세계가 충돌하면서 생겨난 파편들이 있을 것이다. 라이터나 머리끈, 페트병이나 과자 봉지, 장갑이나 우산 같은 것, 골목길이나 환승통로 같은 데서도 종종 발견되던 그런 물건일 수도 있고, 새와 여우, 고라니가 있을 수도 있다. 어떻든 그것들을 온갖 종류의 양말들로 부를 것이다.